뉴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용어이긴 한데요. 정의를 간단히 드리면 뉴미디어라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종이책이나 종이 글씨로 쓰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 새롭게 태어난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이용한다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동영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럼 뭐 할 거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종이책으로는 제공하지 못하는 동영상이라든가 색상, 소리 이런 것들을 사실 종이책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라는 언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종이책, 활자로만은 제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효과적이고 즐겁게 배우기 위해서 뉴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이러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네, 일단은 연구 결과를 보면 종이책, 뉴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심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종이책은 이미 다 좋은 거 아시기 때문에 종이책이 왜 좋아요? 라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이미 다 좋은 거 아실 테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훨씬 더 많이 읽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고 아마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종이책과 전자책, 주제가 같고 같은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책이 더 좋네 아니면 종이책이 더 좋다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된 거고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할지 what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how에 대한 문제로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가 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다 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도 10% 정도는 종이책을 읽죠. 예를 들어서 그 아날로그 감성은 전자책이 줄 수 없거든요. 선택의 문제인 건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메이저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아니면 짜투리 시간은 전자책이 아닌 다른 매체로 섞어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 보통 3배에서 7배 정도 효과가 일단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자유도를 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매체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매체에 확장하는 것이 효과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보다 가기 싫어하고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영어 학원 가라 그러면 달래서 보내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데려다 주셔야 되거나. 근데 여기서 뭔가 재밌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것과 학생들이 좋아서 조금 덜 교육적이더라도 이것을 재밌게 하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어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은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 더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와 다르게 또는 남학생과 다르게 어머니들은 종이책 읽는 게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이 좋은 건 이미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반대로 디지털 관련된 기기라든가 컨텐츠는 거부감이 많거든요. 근데 내 아이는 디지털 컨텐츠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종이책을 읽도록 조금 더 유도하거나 코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해리포터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책을 주면 학생이 안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종이책이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뉴미디어가 해줄 수 있는 도움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해리포터라고 하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해리포터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활자로만 제공되는 정보에 없던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스케마라고 해서 배경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도 덜하고 영어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미 영화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한다면 그것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안 다룬 얘기,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종이책에서만 다룬 얘기를 그것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책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토리가 좋아서 책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을 반대로 들어가시면 오히려 아이는 책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는 거죠. 단지 책을 종이책이 좋지만 그걸 맨 마지막 단계에 넣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맨 앞 단계에 넣는 거고 이건 같은 컨텐츠 토픽이죠. 부모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 근데 컨셉 자체가 변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교육에서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좋아해줘, 아이들에게 이걸 해 라고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좋아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업을 삼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나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코칭하는 거예요.
왜 좋아해? 물어봐주고 같이 해주고 그걸 찾아주고 이러한 컨텐츠나 앱, 뉴미디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것이 왜 좋고 그래서 어떻게 영어 교육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경험을,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티칭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전히 좋은 방법도 없고 나쁜 방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난 이 아이를 의사시켜야지, 난 이 아이를 어떤 걸 해야지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 주시면 어떤 교육을 전공해야 아이가 더 나중에 자기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해답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죠.